네, 오늘은 이 경사지 라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경사지 라이 하면 보통 이 네 가지 경사로 크게 나누죠.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 그리고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오른발이 높은 상황, 왼발이 높은 상황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오늘은 제가요. 이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 또는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 아무래도 이 필드에 나가면요, 이 평평한 라이가 많지가 않아요. 예, 페어웨이 가더라도요, 페어웨이가 이 평평한 곳이 이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만든 골프장들은 더 페어웨이를 구겨놨기 맞아요. 때문에요. 예. 네, 저도 사실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결 치는 페어웨이 너무 싫어요. 그렇죠. 예. 네. 몇몇 골프장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 이렇게 라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미스샷을 안 하는 법. 네. 오. 이렇게 이런 라이에서 어떻게 쳐라 이거보다 이런 라이에서는 어떻게 쳐야 미스샷을 안 한다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우선 이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이요. 이런 라이를 뭐라고 하죠?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이요? 네. 왼쪽으로 가는 라이. 그렇죠. 바로 훅라이라고 해요. 아. 네. 왼쪽으로 가는 라이라고 해서 훅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미스샷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라이에서는요. 한 두 가지로 나누면요. 뒷땅하고요. 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뒷땅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훅이 왼쪽으로 가는 게 이제 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라이를요. 훅 라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는 미스샷이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왼쪽으로 가는 라이기 때문에요. 왼쪽으로 공이 가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스샷이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안 보내려고 치는 순간 헤드를 확 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계획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라이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게요. 그냥 왼쪽으로 보내되 왼쪽으로 가는 훅이 많이 나는 이 양을요. 좀 줄이는 거예요. 훅은 나되 훅을 조금만 내자는 거죠. 이 라이에 맞춰서 그냥 스윙을 하면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하면서 훅을 조금만 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래도 이 훅을 조금만 내려면요. 이 훅이라는 거는 결국 이 클럽 페이스가 많이 돌아가면서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닫히기 때문에 훅이 나요. 근데 이렇게 라이가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닫힐 요 동작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공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왼쪽으로 가는 이 구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요. 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 이 로테이션 이 동작도 더 잘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풀 스윙이 아닌 반 스윙만 하자는 거죠. 네, 반 스윙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헤드가 이 돌아가는 이 릴리스 동작도 좀 더 컨트롤이 되고요. 스윙의 이 템포나 리듬이나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풀스윙에서 강하게 세게 때린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이 스윙을 하면서 좀 더 리듬이나 템포가 좀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하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스피드가 그만큼 더 느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스윙도 작아지고 리듬도 좀 더 여유가 생겨서 거리가 적게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클럽을 한두 클럽 더 잡고 치면 돼요. 굳이 풀스윙으로 100%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50% 스윙으로요. 한두 클럽 더 잡고 치면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충분히 가기 때문에요. 네, 클럽도 좀 더 짧게 잡고 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클럽을 여유롭게 잡고 하프 스윙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유 있는 스윙이 나오면서 왼쪽으로 공이 도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세게 치는 것보다는요. 자, 그리고 좀 왼쪽으로 가는 걸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요. 공의 위치를요.
평상시에 중앙에 놓고 섰으면요. 공 하나 정도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가면요. 자, 지금 제가요. 중앙에 놓고 어드레스를 하면 제 클럽 페이스를 보면은 스퀘어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른발 쪽으로 공을 옮기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닫혀요. 맞아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닫히는 게 아니라 아, 열리게 열려있네요.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클럽 페이스는 닫히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을 왼쪽에 놓고 샷을 하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훅 라이에서 공을 더 왼쪽에 놓으면 훅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을요. 오른쪽에 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놨던 공을 공 하나 정도 살짝만 우측에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감기는 훅이요. 네, 이렇게 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훅을 줄이고 살짝 들어오고질만 내고 싶다 하면요. 공의 위치를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 내 손보다 공의 위치가 훨씬 뒤에 있기 때문에요.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왼쪽으로 간다면요. 목표를요. 12시가 타겟 방향이라면 살짝 12시 반 정도로 몸을 틀어주세요. 몸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공을 치면 아무래도 왼쪽으로 공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놓고 치면 기대 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네, 가운데로 공이 날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왼쪽으로 가는 거를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걸 미스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이가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가는 거는 미스샷이 아니에요. 굿샷이에요. 네,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미스샷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의 위치와 그리고 이 에이밍을 좀 조절해서 샷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는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공이 높은 상황에서 미스샷 바로 뒷땅이 있어요. 뒷땅. 네, 이 뒷땅이라는 거는 자, 백스윙을 들어서요. 이렇게 공 뒤를 치는 걸 뒷땅이라고 해요. 네. 네. 네, 이렇게 라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뒷땅이 난다는 거는요. 뭐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흔히 저희는 철퍼덕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네. 철퍼덕. 그렇죠. 땅을 그냥 파버리죠. 그렇죠. 땅을 파는 이 네, 동작은 맞아요. 우선 이 아무래도 라이가 좋지 않으니까요. 몸을 더 잡아놓잖아요. 네,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치면 뒷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스윙을 해서 몸을 잡아놓고 치고 팔만 힘있게 내려치면 이렇게 뒷땅이 나요. 네, 이만큼 뒷땅이 나요. 자, 그러면 이 뒷땅이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공을 맞히기 위해서는요. 공의 위치를요. 뒷땅이 나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요. 이렇게 옮겨 놓고요. 뒷땅이 나더라도 공의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기 때문에요. 요만큼 뒷땅이 나는 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굿샷으로 바뀌어요. 오. 네, 공의 위치를 바꾼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요. 공의 위치를 오른발에 놓고 치는 게 미스샷 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스샷이 안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다운블로로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뒷땅이라는 거는요. 체중이 너무 오른발로 가게 되면 뒷땅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 근데 평지에서 스윙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낮게 길게 뭐 이렇게 빼도 뒷땅이 안 나도 이렇게 라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체중 이동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체중 이동하다가 밸런스를 잃어서 이렇게 경사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요. 밸런스가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요. 낮게 멀리 이렇게 빼서 아크를 크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못 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요. 백스윙을 좀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서 백스윙의 아크가 크다는 느낌보다요. 좀 백스윙 아크가 좀 작아진다는 느낌, 좁아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드는 거죠.
자, 공의 위치 오른발 쪽으로 놨고요. 중앙보다 공 하나 정도 놓고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 올리면 다운스윙도 공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를 크게 원을 크게 그리기보다 그냥 일자로 들어서 그냥 일자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의 위치도 오른발이기 때문에 눌러 때리는 샷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체중 이동도 사실 오른쪽으로 가기보다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실어 놓고 그냥 바로 들어서 바로 치는 네, 이런 샷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체중 이동의 동작을 아예 안 나오게 만들자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못 오면 다 뒷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오른쪽으로 가서 뒷땅 칠 바에는 왼쪽으로 놓고 그냥 바로 들어서 그냥 눌러치자 이거죠. 그래서 팔로 바로 들었다가 바로 내려치는 자, 이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동작을 할 때요. 공과의 간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라는 동작을 딱 쓰면요. 아무래도 평지에서 쓸 때 어드레스보다 좀 더 공이랑 가까워지잖아요. 네. 공이 발보다 높으니까요. 이 가까워져 있는 이 상황을요. 자, 클럽을 좀 짧게 쥐고 이렇게 서도 되고요. 공이랑 가까워졌으니까요. 혹은 상체를 조금 세워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줬잖아요. 변화를 줬을 때 내가 좀 짧게 쥐고 쓰거나 좀 더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이 공간의 간격을 만들어 놨으면요. 이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백스윙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공이랑 가까워진다던가 혹은 들린다던가 이러한 상체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딱 이렇게 섰으면요. 이 간격을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고 이 간격을 유지해서 팔로우를 해야지만 어드레스 상태 각이 유지돼서 스윙 동작이 연속적으로 나와야지만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뒷땅이란 결국 이 몸이 공이랑 가까워지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 쪽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각 요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이 상태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뒷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은요. 사실 저도 좀 한때 선수 시절 때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탑핑이 많이 나요. 그렇죠. 탑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쉔크가 있었어요. 네. 쉔크가 한번 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계속 쉔크가 났던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티샷을 할 때요. 페어웨이 라이를 보고 티샷을 했어요. 오. 네. 절로 가면 공이 발보다 높은데 절로 치면 안 되지. 그래서 굉장히 예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스샷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또 나올까봐 두려워지는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근데 이 골프는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쉔크하고 탑핑 이 두 가지 이 미스 아예 안 나오는 스윙을 만들면 돼요. 우와. 네. 자, 그거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네. 이 내리막에 그쵸. 이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 네. 이 상황에서는요. 이 경사 때문에요. 이 체중이 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스윙을 해도요. 이 경사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면 몸이 체중이 일로 쏠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쉔크라는 거는 내가 스윙하는 궤도가요. 몸에서 멀어지면은 요 클럽의 안쪽에 맞는 거를 쉔크라고 해요. 네. 요 쉔크 안쪽에 맞는 걸 쉔크라고 해요. 이 힐 쪽이죠. 여기 맞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죠. 요 모서리에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안 해야지만 쉔크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요. 이런 라이에서 쉔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와. 네네. 우와. 빨리 진짜 알려주세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요. 그동안은 정말 두려웠는데 자, 그 원인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내리막이던 오르막이던 이런 라이에서요. 이 스윙을 똑바로 뻗어준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타겟 방향으로 채를 던져준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쉔크가 났을 땐요. 타겟 방향으로 팔로우를 채를 이렇게 던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동작을 하다 보니까 클럽이 이렇게 발이 공보다 높은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동작이 나면서 쉔크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팔로우 동작을요. 좀 더 안으로 빼는 동작을 해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요. 이렇게 피니시 팔로우를 왼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이 라이를 무슨 라이라고 하죠? 공이 발보다 낮은 라이를 뭐라고 하죠? 슬라이스 슬라이스 라이? 슬라이스 라이예요. 자, 슬라이스 라이에서는요. 그냥 슬라이스 치시면 돼요. 네. 이 라이에서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쉔크도 나고 타핑도 나는 거예요. 자, 슬라이스 칠 때 보통 다 깎아 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 있게 깎아 치는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 치는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네, 슬라이스 라이에서는요. 슬라이스 페이드는 미스샷이 아니에요. 굿샷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슬라이스 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슬라이스 만들 수 있는 좀 가파르면서 안으로 이렇게 치는 궤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궤도가 만들어지면서요. 쉔크가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페이드를 쳤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사라지고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코어도 좋아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빼치고 깎아치고 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의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몸의 정렬이요.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이러면은 스윙 궤도가 타겟 방향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몸의 정렬 또한 왼쪽으로 틀어주는 거죠. 왼쪽으로 틀어준 상태에서요. 백스윙도 이렇게 내 몸이 틀어져 있는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뺐다가요. 그리고 다운스윙도요. 안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안으로 빠지는 스윙 궤도가 그려지면서 쉔크가 안 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아웃인의 스윙 궤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스 라이에서 훅을 치거나 똑바로 치거나 노력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웃인으로 치면서 클럽 페이스 면을요. 로테이션만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 슬라이스 라이에서 왼쪽을 보고 스윙을 하면서요. 클럽 페이스 어드레스 때요. 이 면을요. 똑바로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만 맞춰 놓고요. 자신 있게 아웃인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드가 걸리면서 와. 타겟 방향으로 공이 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풀 스윙보다는 네. 어떤 스윙을 해야 되죠? 하프 스윙. 그렇죠.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 스윙만 하는 거예요. 네, 라이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세게 치는 것보다 내가 스윙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만큼의 스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 스윙을 했을 때 거리가 짧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클럽을 넉넉하게 그렇죠. 잡으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한두 클럽 더 잡고 샷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쉔크도 이제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타핑이죠. 타핑. 네. 자, 타핑이 나는 특히 이렇게 공이 발보다 낮을 때 타핑이 많이 나요. 맞아요. 자, 이럴 때 타핑이 나는 게 아마추어 골퍼분들은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 타핑이 날 거예요. 근데 사실 구력이 있고 골프를 오래 친 골퍼는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아요. 네, 바로 그게 뭐냐면 높이요, 높이. 높이? 네, 평지보다 높이요? 공이 낮게 있기 때문에요. 이 네. 높이예요. 근데 이 높이가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좀 더 낮아져야 돼요. 평지서 치는 것보다는 뭔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낮춰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상체를 숙여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상체를 더 숙여요. 네. 상체를 숙여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릎을 이렇게 낮추기보다. 네.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요. 이렇게 공이 발보다 낮을 때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요. 하이 피니쉬를 하면 안 돼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딱 잡아야 되네요. 그렇죠. 피니쉬가 높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느낌상 피니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치고 숙인 상태에서 치고 이렇게 좀 멈춘다라는 동작만 해도 괜찮아요. 네. 왜냐? 이 피니쉬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피니쉬 동작은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에요. 팔이요. 네. 네. 팔이 올라가다 보면요. 이 어깨도요.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깨가 우측, 특히 우측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내 머리도 같이 올라가요. 아, 네. 그래서 이 우측 어깨가 안 올라가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 딱 하고 여기서 최하 지점에 우측 어깨가 딱 왔을 때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어깨가 떨어지면 끝. 네. 여기서 어깨를 더 보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 높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타핑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측 어깨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좀 공하고 멀어졌죠.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이랑 가까워져요. 그럼 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면은 공보다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타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임팩트하고 끝. 여기서 멈춘다라고 이 어깨가 낮게 있잖아요. 네. 우측 어깨가. 그래서 팔로우하고 나서 우측 어깨가 들리지 않게 낮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이 좀 더 팔로우 구간을 채가 낮게 가면서 정확하게 공을 때려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우측 어깨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피니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바로 타핑이 나와요. 타핑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우측 어깨가 그만큼 중요해요. 네, 우측 어깨를 낮게 유지해서 이런 임팩트 이후에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운 스윙을 할 때 타핑이 안 나게끔요. 백스윙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 때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숙였잖아요. 근데 이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팔로 들었다가 그대로 팔로 치는 느낌. 네. 하지만 몸은 이렇게 돌아야겠죠. 진짜 팔로 들었다 팔로만 이렇게 치면은 스윙이 아니죠,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과하게 많이 들어 올리면 왼 어깨가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팔로만 이렇게 드는 거죠. 왼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들었다가 또 오른 어깨도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서 임팩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만 정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이 발보다 낮은 상황,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 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정확하게 공을 맞추자였어요. 네, 공을 뭐 왼쪽 보내자, 오른쪽 보내자 이거는요. 라이에 맞게끔 그냥 공은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공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스윙의 리듬을 갖고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